네, 벤큐의 전문가급 모니터죠. 컬러 매니지먼트 모니터라고 이름 붙여진 SW2700 모니터에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모니터 제조사가 제공하는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벤큐 같은 경우에는 벤큐 홈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클릭을 하시면 이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라고 하는 벤큐의 그 컬러 매니지먼트용 모니터에 대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전용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조사들 뭐 삼성이나 LG, A조 같은 경우에는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라든지 트루 컬러 파인더, 컬러 내비게이터와 같이 각각의 제조사가 제공하는 그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일단 센서는 스파이더 5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팔레트 마스터 소프트웨어는 스파이더 4, 스파이더 5, i1 시리즈까지 전부 다 모든 그런 그 계측 캘리브레이션 센서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는 PC와 반드시 USB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여야만 하고요. 영상의 출력을 위해서는 이제 그 디스플레이 포트로 기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가적으로 USB 연결을 반드시 해주셔야만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센서는 PC에 연결하셔도 되지만 모니터에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에 USB 포트를 통해서 연결을 해 놓았습니다. 팔레트 마스터 소프트웨어를 처음 실행한 모습입니다. 모니터가 SW2700 모델이 정상적으로 인식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캘리브레이션 디바이스로는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은 센서들을 지원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체크 센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센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경우에 우측편에 이렇게 그 녹색의 체크 표시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은 크게 두 가지 모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베이직 모드와 어드밴스드 모드 두 가지 모드를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드밴스드 모드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죠. 워크플로우에서는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할 수 있는 단계, 그리고 만든 프로파일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밸리데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로파일 단계에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세팅에서는 이렇게 포토그래퍼, 웹디자인, 그래픽스로 세 가지의 권장값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그런 캘리브레이션을 하는 소프트웨어에서는 이런 프리셋 권장값을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데요. 그 프리셋의 설정치는 그 제조사가 단순히 권장하는 수치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꼭 그 값에 맞추셔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모니터의 사용 주변 환경이라든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컨텐츠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포토그래퍼인 경우에는 6500K D65의 화이트 포인트 색온도와 밝기는 160, 그리고 감마는 2.2, 블랙 포인트는 렐러티브로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웹 디자인을 선택하셨을 때는 색온도 6500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요. 루미넌스에서는 이 120으로 밝기가 줄어들고 있고 감마는 2.2, 블랙 포인트는 렐러티브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 웹 디자인에서 120으로 가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사진과 사진 인쇄물 간의 어떤 매칭을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모니터의 밝기를 낮춰서 사진 그 출력물의 흰색의 밝기에 준하는 모니터의 밝기로 맞추셔야 되기 때문에 아까 그 포토그래퍼 프리셋에서는 사실 밝기가 좀 떨어져야 되죠. 160이 아니라 한 120 이하로 갔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웹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캘리브레이션을 안 하는 일반적인 웹 유저들의 모니터의 밝기는 200칸델라 이상이죠.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웹 유저들을 대상으로 한 컨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모니터의 밝기 세팅을 하시는 경우에는 120이 아니라 그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값을 선택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있는 그래픽스를 한번 보죠. 이건 어떤 사용자들이 선택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색온도 같은 경우에는 5000K로 되어 있고요. 루미너스는 다시 160, 그 다음에 감마는 L스타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감마가 L스타 값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블랙 포인트는 앱솔루트 제로로 선택이 되어 있네요. 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떤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세팅을 가지고 계실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주로 선호하는 D65 디스플레이의 표준 색온도는 6500K죠. 그래서 6500K로 놓으시고 이게 마음에 드시면 그렇게 가시는 거고 좀
푸르게 느껴지시는 경우에는 색온도를 좀 더 높이시고, 누렇게 느껴지신 경우에는 색온도를 좀 더 낮추시고, 이건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의 그 눈의 수능성 때문에 주변 빛의 환경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응하시기 나름이기 때문이지요. 그 다음에 루미넌스는 저는 160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은 적당한 것 같고요. 저는 어떤 인쇄물의 매칭보다는 가급적이면 이제 웹 작업을 더 하기 때문이죠. 이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160으로 선택된 그 캘리브레이션 값하고 120으로 선택된 캘리브레이션 값을 두 가지를 동시에 놓고 이 벤큐 모니터에서 제공하는 리모컨 버튼을 한 번만 누르셔가지고 각 프로파일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리모컨이 제공되는 건 사실 전문가용 모니터에서도 사실 드문 일인데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감마는 2.2와 L스타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요. 저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2 감마를 사용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사진을 하시는 분들께서 정확한 개조를 원하시는 경우에 2.2 감마가 아니라 L스타를 대체적으로 사용하셔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마지막에 블랙 포인트입니다. 블랙 포인트에 대한 설정을 렐러티브와 앱솔루트 제로로 이렇게 선택하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일부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삼성의 내추럴 컬러 엑스퍼트에서도 이런 기능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블랙 포인트에서 렐러티브와 앱솔루트 제로가 의미하는 바는, 렐러티브는 블랙은 어느 정도 포기하되 가급적 그 2.2의 개조, 또는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L스타의 개조가 됐든 이 개조를 우선해서 캘리브레이션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좀 더 개조 선형성에 있어서 더 높은 퀄리티를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앱솔루트 제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개조가 약간 무너지는 것은 감안하더라도 최대한의 블랙으로 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블랙이 뜨는 걸 극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나 암실 작업하시는 분들, 왜냐하면 어두운 곳에서 작업하시면 블랙이 뜨는 것을 여러분들이 육안으로 좀 더 느껴지시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것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명실 환경, 사무실 환경, 좀 밝은 환경에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흰색의 밝기도 160 칸델라로 선택을 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렐러티브로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가더라도 블랙에 뜨는 현상은 그렇게 심하게 보지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설정값을 지정을 하고 난 이후에 넥스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이제 캘리브레이션의 프리셋이 나오게 됩니다. 캘리브레이션의 프리셋이라는 것은 캘리브레이션 1, 캘리브레이션 2라고 하는 두 가지 슬롯을 모니터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의 사용자가 직접 캘리브레이션을 해가지고 들어간 값을 이제 모니터에 프리셋 중에서 어떤 저장소에 저장을 할 것이냐를 선택하시는 건데요. 저는 캘리브레이션 1이라는 슬롯에다가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ICS 프로파일 네임은 여러분들의 운영체제에 저장되는 PC나 매킨토시 윈도나 이런 운영체제에 저장이 되는 그 모니터 프로파일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 디스트리뷰션의 이 시스템 레벨이라는 건 유저 단에서 저장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전체 사용자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저장을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지정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특이한 점으로는 프로파일 버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ICC라고 하는 우리가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이 컬러 프로파일은 지금 현재 버전 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은 사실 버전 2를 디폴트 값으로 놓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쓰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일부 응용 프로그램에서 버전 4를 지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호환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전 4를 놓고 일단 캘리브레이션 하셔서 사용하신 다음에, 만약에 이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시면 버전 2로 다시 캘리브레이션을 하시면 되겠네요. 버전 4는 버전 2보다는 캘리브레이션의 그 품질의 퀄리티에서 조금 차이가 날 것입니다. 또 특이한 점으로는 이것도 다른 그런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는 자주 만나시기 어려운 부분인데요. 프로파일의 타입, 여러분들이 만들고 저장하실
프로파일의 타입을 매트릭스 방식으로 갈 것인지 8비트나 16비트 LUT 방식으로 갈 것인지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트릭스 방식으로 가시게 되면은 3대3 행렬을 사용한 모니터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프로파일의 사이즈가 약간 작은 대신에 좀 더 빨리 로딩을 해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어떤 그 속도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이 매트릭스로 가시는 것이고, 대부분의 디스플레이 프로파일들은 대부분 다 매트릭스 방식입니다. 조금 더 정확한 컬러를 얻고 싶으시거나 어떤 좀 더 특정 컬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한 시뮬레이션을 하고자 하실 때, 정확한 컬러 출력 특성을 기재하고자 하실 때는 LUT 방식, 룩업 테이블 방식을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룩업 테이블 방식을 사용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이 패치 수만큼의 컬러들에 대한 데이터를 각각 다 기록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룩업 테이블 방식을 사용하실 때는 좀 더 많은 패치를 사용하셔야만 유효하고요. 이렇게 매트릭스 방식의 프로파일을 지원하는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LUT를 쓰셨는데 호환성 문제가 발생하시면 다시 매트릭스 방식으로. 그래서 호환성 문제에 있어서 가장 무난한 것은 매트릭스 방식의 버전 2 사용하시면 되겠고, 좀 더 극단적으로 정확한 컬러를 얻고자 하시는 경우에는 버전 4를 쓰시고 16비트 LUT를 사용을 하신다든지 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하나 이제 다른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소프트웨어에서 만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죠. 패치의 세트 사이즈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스몰로 선택하신 경우에는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이 정도 패치만을 계측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미디엄을 선택하시면 좀 더 읽어드리는 패치 수가 많아지지요. 그 다음에 라지를 선택하시는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패치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디폴트 값인 스몰로 놓고 스타트 메저먼트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컨티뉴 버튼이라고 뜨는데요. 컨티뉴 버튼이 뜨게 되면 컨티뉴 버튼을 눌러서 캘리브레이션을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과 같이 센서를 거치할 위치가 표시가 되고 있네요. 컬러 매니지먼트용 전문가용 모니터이다 보니까 모니터 후드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고, 이렇게 모니터 후드가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니터들은 대부분 다 이렇게 위에 캘리브레이션 센서를 이렇게 떨굴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하지요. 그래서 그 구멍을 통해서 센서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멍을 통해서 센서를 넣고 센서를 정위치 시킨 다음에 컨티뉴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계측 작업과 함께 캘리브레이션과 프로파일링을 실시를 하게 됩니다. 네, 모든 캘리브레이션 작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다른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 모니터에 비해서 캘리브레이션에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계측을 할 때보다 계측을 하고 난 이후에 그 만들어진 어떤 계측치를 모니터에 전달하는데 좀 의외로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캘리브레이션이 완료가 됐으면 센서를 일단 제거하고요.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트 마스터 엘리먼트에서 이제 SW2700 모델에 대해 이렇게 캘리브레이션을 진행을 했고요. 어떤 목표로 뒀던 그 루미넌스 휘도 값은 160이었는데 최종적으로 158.484 휘도로 캘리브레이션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목표로 했던 그 색온도도 6500 OK였는데 이제
6522K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밸리데이트 캘리브레이션을 실시하시게 되면은 캘리브레이션을 하고 프로파일을 만든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는 그런 단계가 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모니터에서 벤큐의 SW2700 모니터에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통해 정확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목표값대로 캘리브레이션을 하신 이후에 정확한 컬러로 모니터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니터에서는 모니터의 메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컬러 모드를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캘리브레이션 1이라고 하는 부분에 선택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캘리브레이션 1으로 놓으시거나 뭐 sRGB 색 공간으로 놓으시거나 아니면은 초기 값으로 놓으시거나 어도비 RGB로 놓으시거나 이렇게 설정된 컬러 모드 값을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 그 벤큐의 리모컨을 통해서 버튼 한 번만 누르셔서 이 설정 값을 컬러 모드 값을 변경할 수도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거치를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고요. 벤큐 모니터에서 하드웨어 캘리브레이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